최초의 신은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함께 고대로 올라가 보죠. 천둥의 신, 물과 불의 신, 빛과 어둠의 신 등 자연현상을 상징으로 하는 신들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면 우리는 천둥의 신이 노하셨다고 말했고,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들면 신께 기도해 비를 내려달라고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죠. 그럼 때마침 비가 내리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공동체 내에 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모두가 기도하면 병이 낫기도 하는 기적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 정말 신이 존재해 자연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하지만 현대 심리학의 눈으로 신의 존재를 바라볼 땐 조금 다릅니다. 사실 인간은 신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허구의 존재를 믿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과학저널 스캡틱의 창간자이자 심리학자인 마이클 셔먼은 인간의 믿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패턴성과 행위자성이라고 말합니다. 패턴성은 의미가 무작위한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으려는 성향을 말하고, 행위자성은 패턴에는 의미가 있고 패턴을 만들어내는 특정 존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에 의해 우리는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럼 패턴성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봅시다. 두 장의 사진을 동시에 보여줄 테니 잠시 멈춤을 눌러 사진을 응시해보길 바랍니다. 당신은 앞의 사진에서 특별한 패턴을 찾았나요? 왼쪽의 사진을 자세히 보면 토성의 패턴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의 사진은 어떤가요? 비슷하거나 다른 패턴을 찾았나요? 찾아냈다면 당신은 패턴성 지각의 성향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사실 오른쪽 사진은 무작위로 찍은 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패턴을 찾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패턴을 찾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무작위로 찍은 점에서 패턴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방금 사진을 볼 때 패턴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나요?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현상에 대해서도 패턴을 찾으려는 노력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성 인식의 긍정적 작용은 보이지 않는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게임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존 내시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는 미국 태생의 수학 천재로서 당시 냉전 시대의 소련의 암호를 파악하기 위해 프로젝트의 비밀리에 투입되어 그의 뛰어난 패턴 인식 능력을 활용해 임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죠. 그의 높았던 패턴 인식 경향이 소련군이 자신을 미행한다는 단서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련 첩보가 자신을 미행해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는 패턴을 발견한 것이죠. 그러나 이는 실제 사실과는 달랐습니다. 소련의 첩보는 없었고 남들이 보기에 별것 아닌 것에서도 그는 첩보의 미행 패턴을 계속해서 읽어냈고, 결국 그는 정신분열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패턴성 인식 경향은 존 내시만큼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패턴성 인식은 우리 몸에서 보상과 쾌락의 감정을 담당하는 도파민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도파민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연구가 진행되었는데요. 연구자들은 유령, 신, 영혼과 같은 것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20명의 참가자와 이러한 주장이 회의적이라고 생각하는 20명을 비교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정상적인 사람의 얼굴 사진과 이목구비가 다른 사람의 것으로 바뀐 어색한 얼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정상적인 단어와 철자가 올바르지 않은 단어를 보여주었죠. 연구 결과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 믿는 참가자들이 어색한 얼굴을 진짜 얼굴로 착각하거나 철자가 다른 단어를 정상적인 단어로 읽는 성향이 더 컸음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성향이 도파민 때문이라고 가정하였고, 이전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 회의적인 참가자들에게 도파민을 돕는 물질 엘도파를 주입하였더니 이들도 착각하는 경향이 생기기 시작하였죠. 이 실험은 더욱 나아가 신도들이 무작위로 제시되는 자극에서 패턴을 더욱더 잘 발견한다는 사실까지로 이어졌습니다. 인간의 믿음을 이루는 두 번째 개념은 행위자성입니다. 행위자성은 앞서 말했듯이 우연한 자극에서도 그 자극을 제공하는 특정한 행위자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자면 하늘에서 무언가 자신이 모르는 비행물체를 발견하고는 그것이 외계에서 온 UFO라고 하며 호들갑을 떠는 것입니다. 무엇을 경험했던 간에 그 행위자와 의도를 파악하려 하는 것이죠. 행위자성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할 때 극대화되기도 합니다. 고립, 심한 스트레스, 수면 박탈, 예상치 못한 풍경과 같이 새로운 자극을 맞닥뜨릴 때입니다. 예를 들면 고산지대에 등반하는 탐험가의 경우 흩날리는 눈보라 소리에도 제3자의 목소리를 듣기도 하며 8박 9일 동안 하루에 90분 정도의 수면만 취한 채 달리는 울트라 레이스를 하는 도중엔 참가자들은 UFO, 말, 손 흔드는 소녀와 같은 환상의 존재를 마주합니다. 이는 나의 존재와 외부의 존재를 구별하는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외부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외부에서의 경험도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험입니다. 세상과 나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이죠.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 두정엽과 측두엽 사이의 후상부 두정엽입니다. 이 부위의 기능이 저하되면 나와 외부의 구별이 잘 되지 않게 됩니다.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깊이 있게 하는 사람들도 후 상부 두정엽의 기능이 저하되는데 이때 세상과 내가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패턴성과 행위자성의 개념을 알아봤는데 이 두 가지 개념을 더해보면 먼저 패턴을 인식하고 이러한 패턴을 만들어내는 의도를 가진 행위자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쌓일수록 우리는 미지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강화됩니다. 또한 일단 믿기 시작하면 그 뒤 새로운 그 믿음에 맞는 증거들만 모아 믿음을 증명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 믿음이 어떻게 세상의 현상들을 오로지 자신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증거로 사용하는지 밝혀낸 실험이 있습니다. 사이언스지에 실린 미친 자들 세상의 정상인이라는 논문의 내용입니다. 한 연구자가 정신병동의 일반인 8명가량을 입원시켰습니다. 참가자들은 처음엔 정신병이 있는 척 연기를 해 입원을 했고 그 후 다시 이제 완전히 괜찮아졌다고 주장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신병원의 의사는 한결같이 그들을 비정상인 취급을 했습니다. 참가자 중 화가가 있었는데 화가가 그림을 그리자 그 그림을 해석하여 억압된 감정이 있다고 말하였고 참가자들이 심심해서 계단을 왔다 갔다 했더니 불안 증세가 심해졌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점심시간보다 일찍 줄을 서 있으면 구강활동에 집착한다고 설명을 하기도 했죠. 그러나 그들은 모두 정상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세상에 알려지자 한 정신병동에서 자신은 그러한 수법에 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연구자는 그 정신병동으로 3개월 이내에 일반인 1명 이상을 보낼 테니 그들을 찾아보라는 지시를 했죠. 3개월 후 그 병동에서는 193명의 환자 가운데 41명이 가짜 환자로 의심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병동에 단 1명의 참가자도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실험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의사라도 믿는 대로 보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주의하지 않는 일반인이라면 이러한 경향에 더욱 취약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믿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믿는 것이 믿지 않는 것보다 인지적 자원을 덜 쓰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에서는 진실, 거짓, 그리고 불확실한 진술을 제시한 뒤 제시된 그 진술에 대해 믿음, 불신, 불확실을 나타내는 버튼을 누르도록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예시는 이렇습니다. 진실 진술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은 나쁘다. 거짓 진술은 아이들은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어떤 권리도 없다. 불확실 진술은 성인보다 아이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낫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진술에 대해 옳다, 그르다, 혹은 모르겠다를 고르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실험 참가자들은 거짓과 불확실한 진술에 대해 판단을 할 때 진실의 진술을 판단할 때의 반응 속도보다 더욱 느렸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의 뇌에서는 거짓과 불확실한 진술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고통과 역겨움을 처리하는 뇌부위가 같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거짓과 불확실한 현상을 처리하는 것은 고통으로 인식되어 인지적 자원이 더욱 소모되는 것인데요. 뒤집어 생각하면 웬만한 일들은 옳다고 믿는 것이 내 인지적 에너지를 보존하는 데 더욱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원시 야생의 덤불숲에서 정체모를 소리가 들린다면 사자가 있을 것이라 믿고 도망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직접 못 봤다고 의심하는 태도는 인지적 자원을 소모할 뿐 아니라 실제 생존율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상의 글을 종합해보면 자연 상태에서의 우리는 미지의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을 믿는 것이 심리적으로 더 올바른 선택이기 때문이죠. 인지적 불편함을 감수한 채 믿음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갖지 않는다면 언제나 신은 존재할 것입니다. 영상과 관련한 정보가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첨부된 출처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